첫 번째 재판 어떤 사건입니까? 네, 지난해 12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체포돼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대 남성,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소형 접이식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다시 붙잡혔습니다. 이 자신을 붙잡으면서 저지하는 경찰관의 신체를 여러 차례 찌르고 고함을 듣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온 또 다른 경찰관도 찔렀습니다. 총 3명에게 이런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일부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진짜 간이 부어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저런 짓을 할 수 있다니 저게? 그러니까 지금 이 피고인이요. 처음에 중고 사기 혐의로 체포가 됐잖아요. 체포가 되면 보통 이제 48시간을 구속영장 청구하든가 석방을 하잖아요. 체포를 해서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다 받고 나서 저건 집에 가도 되나요? 안 보내주죠. 예. 뭐 체포가 되는데 왜 당연하죠. 보내주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일 귀가 어렵다라고 이제 경찰관이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집에 안 가면 내가 먹고 살기도 좀 막막하고 어떡하지?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여기서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행동을 한 거예요. 저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경찰관 30대 경찰관 같이 동행을 해서 용변을 볼 수 있게 한쪽 수가 풀어줍니다. 두 팔이 이제 수갑이 채워져 있으면 용변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아하. 그 상황에 본인이 숨겨서 가지고 있던 접이식 흉기를 가지고 이 30대 경찰관의 복부를 찔렀고요. 흉기를 그 이후에도 휘두르면서 아까 다른 경찰관에게도 피해를 가하고 그 이후에 경찰서 앞에서 제압을 당했습니다. 아니 그 승 의원님 보통 경찰서 가면 아니 뭐 신체 당연히 좀 수색을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경찰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걸 흉기를 숨겨왔는지를 추후 조사해서 밝혀내겠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밝혀졌는가 하면 체포 현장에서 이제 바깥 외투가 있었는 거예요. 외투에 이제 주머니 안에 흉기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바깥에 미처 발견을 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외투를 돌려주는 과정 속에 그 주머니 안에 이제 접이식 흉기가 있는 걸 알고 바지 주머니 안에 몰래 숨겼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 현장에서는 외투를 제대로 좀 확인을 못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남성 40대 남성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혐의가 살인 미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것도 공무원, 경찰관을 상대로요. 그래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이 들어가고 특수 도주 미수 혐의, 3가지 혐의가 적용돼서 기소가 됐는데요. 일단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국가 사법 질서에 미치는 위협의 정도가 크다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징역 5년 6개월 여기서 웃으면 되는 겁니까? 좀 약하게 보입니다. 일단 살인 미수가 5년이거든요. 감경은 가능하지만 또 특수 공무집행 방해예요. 흉기 사용해서 공무집행 방해했고 결국은 중상해를 입힌 상황이고 특수 도주 미수까지 상당한 범죄가 있고 이 범죄가 한 개가 아니고 또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상황인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 건고형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 법정 건고형에 따라 가지고는 5년에서 징역 16년 8개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5년 6개월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는 상당히 불만들이 많았고요. 경찰관이 무려 동료 경찰관이 11,290명이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고 2심 법원에 조금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도 했고요. 또 항소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정당한 공무 방해, 형량 업입니다. 자, 업이라고 한 거 보면 2심에서 좀 판결이 달라졌나 보죠? 조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사실은 공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당연히 정당한 집행에 방해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긴 합니다. 근데 이 정당한 집행에는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집행인데 그 접이식 칼로 한 명한테 심각한 어떤 상처라든지 죽음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살인의 고의를 갖고 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2심 법원에서는 조금 달리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에 찔렀다라는 것도 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인데 또 살인의 고의도 인정이 된다고 했고 또 피해자가 가족들이 엄벌 원하고 있고 고통이 심각하다. 그래서 1심에서는 5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상향을 해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징역 7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 판결이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만약에 이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 경찰관분이나 그 가족분들이 합의를 했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예. 있는데 합의도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 가서 저 잘했습니다. 반성 안 합니다. 이러겠어요? 당연히 반성한다는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반성한다는 취지 자체로 아까 박준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양형기준상 5년에서 16년 8개월까지 선고 가능한 상황인데 물론 1심보다는 중한형이 선고가 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이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대응은 사실 정당한 사법체계 시스템 작동을 방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금 양형도 제가 생각에 좀 너무 낮은 것 같고요. 이거는 예. 좀 더 양형 기준도 상향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중한형이 선고됐어야 하지 않을까 아쉬움이 좀 듭니다. 저도 예전에 그 수습 기자 시절에 경찰서를 이렇게 6개월 동안 돌아봤는데요. 정말 말도 아닙니다, 진짜. 예? 그나마 경찰서 가면 워낙 다 경찰들이니까 거기서는 조금 위축이 되는데 파출소 같은 데 가면요. 이건 뭐 거의 그냥 동네 북이에요, 동네 북. 예? 자, 승 의원님. 네네. 2019년 공무집행방해 사범 구속률이 4.7%예요. 자, 그리고 예. 재판에 넘겨져도 태반이 벌금 집행유예예요. 자, 그러니까 경찰들이 오죽하면 탄원서를 쓰겠습니까? 칼을 휘둘렀는데도 세상에 이 정도 형량을 받으니. 사실 대한민국의 국가 공권력의 신뢰가 회복이 되면 그만큼 저는 국가 공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처벌의 수위도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양가의 감정이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 국가 공권력의 신뢰가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공권력의 신뢰가 무한대로 올라갈 그 시점에서 정말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동, 즉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미국만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그냥 국가 공권력에 대항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약하지 않느냐. 사실 2019년에 어떤 법을 만들었는가 하면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 5단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대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경찰대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존중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